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글씨 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탈모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죠. 가을이 오면 하필 머리는 더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글씨도 쓰면서 탈모의 원인 그리고 대처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 머리가 빠집니다. 가을은 가을 추죠. 가을 추는 역시 다 익은 벼를 뜻하는 벼화가 있고 그 옆에는 불화가 있는데 아주 옛날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원래 귀뚜라미, 메뚜기를 그린 거예요. 이게 벼화와 붙었고 지금은 가을 추가 된 거죠. 잘 익은 벼에 메뚜기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역시 낙엽은 말 그대로 떨어질 낙을 쓰고 잎사귀 엽을 써서 낙엽이에요. 엽을 좀 알아볼까요? 잎사귀는 나무에 난 이파리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그려주고 잎새를 여기에 3개 달아봅니다. 이게 잎사귀 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해요. 얼추 비슷한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지금의 엽과 거의 닮았네요. 어쨌든 우수수 떨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머리카락도 우수수 떨어지죠. 그런데 떨어진다고 락을 써서 락모라고 하진 않아요. 탈모라고 합니다. 이게 왜 락모가 아니라 탈모일까요? 탈은 벗을 탈입니다. 탈의 실할 때 쓰는 벗을 탈인데 이건 살을 뜻하는 육달월이 있고 바꿀 태가 붙었어요. 껍질을 벗는 걸 탈피한다고 하죠. 탈피의 뜻을 가진 게 바로 벗을 탈이에요. 탈모라는 건 머리카락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새 머리카락이 다시 나죠. 그래서 탈모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100개 정도가 빠지는 건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탈모가 아닌 박모라고 합니다. 머리숱이 줄어들어서 드물다는 뜻의 얇을 박을 썼어요. 희박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탈모 1위 국가는 체코예요. 여기 일본어로 써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2위는 스페인 그리고 독일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20위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게 탈모인들에게는 어쨌든 탈모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머리카락은 모발이라고 부르죠. 모발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럼 털모와 털발의 차이는 뭘까요? 털모는 알겠는데 발이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털모죠. 쓰기 쉽지만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손수가 되어버리니까 손수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털모는 원래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난 털을 뜻했어요. 가늘어서 아주 작은 뜻도 있는데 모세혈관에서 그 쓰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머리카락은 몸에 나는 털과 구분해서 발이라고 합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하죠. 여기서 발이 터럭발, 머리카락인 겁니다. 늘어질 표 밑에 달릴 발이 붙었습니다. 늘어질 표는 머리가 길다는 뜻의 길장과 털이 무성한 표시를 가진 터럭삼이 만난 글자로 머리카락이 아래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걸 뜻합니다. 발은 털모와 달리 머리카락만 뜻해요. 그래서 가발, 금발 이런 말에 쓰는 거죠. 한편 모낭, 모근, 모공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면 탈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낭은 털모의 주머니 낭이에요. 등에 매는 주머니가 배낭이죠. 다소 복잡하게 생겼는데 반복해서 써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낭이라고 하면 털이 자라나는 주머니 형태의 피부 기관이 모낭인 거예요. 그리고 모근이 있습니다. 모근은 뿌리 근을 씁니다. 털의 뿌리 부분이 모근이죠. 모낭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공은 구멍공을 쓰는데요. 이건 털이 피부 표면으로 나오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있죠. 그리고 피부 아래에 모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근이 자라나게 되죠. 모낭엔 많은 영양분이 있고 그리고 피부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모공이 되는 거죠. 모공은 좁아야 할까요? 넓어야 할까요? 좁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폐물도 덜 쌓이고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쉽겠죠. 그런데 모낭은요, 커야 합니다.
그래야 모근도 크고 영양분도 많겠죠. 모낭이 작아지면 모근도 작아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낭은 시간이 더 지나면 죽습니다. 그럼 더 이상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곱슬머리 있죠. 곱슬머리는 모낭의 형태가 이렇게 동그랗고 길지가 않고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생긴 모낭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라게 되면 이 모양 그대로 자라게 돼서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모낭은 모근을 감싸주는 주머니로 영양분을 모공에 공급하고, 모공은 털, 머리카락이 자라서 피부 밖으로 나오는 구멍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역할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머리카락은 몇 가닥일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백인으로 갈수록 머리숱이 많다는 결과예요. 흑인, 동양인, 백인, 그리고 금발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은 머리는 검은색인데 피부는 밝아서 머리가 빠지면 바로 티가 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머리카락을 세는 단위로 가닥을 씁니다. 가닥은 머리나 실처럼 가늘고 긴 물체를 세는 단위예요. 물론 방법이나 실마리를 뜻하기도 해서 가닥을 잡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라는 말도 머리와 가닥이 합쳐진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머리카락은 머리털의 낱개를 뜻하는 말이 되겠죠.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죽는 생애를 한번 볼까요? 머리카락은 우선 생겨서 자라는 생장기로 시작합니다. 날, 생, 길, 장 이렇게 써요. 대략 3년에서 5년 동안 자랍니다. 그리고 퇴행기를 맞는데요. 물러날 퇴죠. 그리고 여기에 단일 행을 써서 뒤로 가는 퇴행기인데 모낭에서 반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이 좀 짧습니다. 3, 4주 정도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이제 휴지기로 들어가는데요. 쉴 휴와 멈출 지죠. 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는 머리카락은 있지만 모낭에서 빠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반쯤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휴직이라고 하는데요. 좀 깁니다. 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생장기 꽉 들어차 있죠. 그리고 퇴행기가 되면 이렇게 조금 빠져나오게 돼요. 이렇게 3, 4주가 지나면 이제 휴지기로 들어서는데 여기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빠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모공에서 초기 생장기를 맞은 머리카락이 생깁니다. 그게 밀고 올라오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라고 부르는 건데요. 피부가 벗겨지고 새 피부를 얻는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낭은 10번에서 15번 이런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서 빠르면 30살에도 탈모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가을 탈모의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여름에 가장 낮고 가을에 가장 높습니다. 이건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해당되는 얘기예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건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오는 계절은 막을 수는 없지만 호르몬은 좀 줄여야 하는데요. 근육 운동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유산소 위주로 해주시면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바로 털갈이에요. 혹시 동물들이 털갈이 하는 걸 아시나요? 환모라고 하는데 포유류들이 계절에 따라 두 종류의 털을 가집니다. 사람이 겨울옷, 여름옷 따로 입듯이 동물들도 겨울털, 여름털이 따로 있는데 겨울용 털은 다소 두껍습니다. 사람은 진화를 하면서 몸에서 털이 사라졌죠. 그렇게 털이 없어졌지만 머리카락처럼 남은 곳이 있는데 사람도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 바로 가을이죠. 가을에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 피로입니다. 여름의 높은 온도, 자외선 등으로 머리카락도 모낭도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들도 쉬고 싶어서 휴지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고 난 가을, 10월, 11월에 좀 더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좀 덜 빠집니다. 다시 생장기에 머리카락들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은 꾸준히 빠지고 다시 나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낭마다 속도가 다른 각자의 주기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모낭들의 주기가 휴지기에서 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피가 고생했던 여름이 지나면 모낭들도 쉬고 싶겠죠. 그럼 유난히 많이 빠지게 될 텐데요. 바로 요즘이 딱 그때입니다.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가하면 안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을엔 걷기와 달리기, 그리고 독서와 명상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탈모가 발견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
일명 프로페시아라는 게 있고요. 바르는 약 미녹시딜이 있죠. 피나스트리드는 5mg이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1mg이면 탈모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mg짜리를 사서 약절단기로 잘라서 먹기도 합니다. 효과는 장담 못하지만 안 먹고 안 바르는 것보다는 좋겠죠. 근데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더 빠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데요. 그건 약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새 머리카락이 밑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미 휴지기에 있던 머리카락들,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빠지고 새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난 약은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머리카락과 모낭이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하니까요. 부드럽게 마사지를 자주 해주세요.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우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지 않게 체온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머리 감으실 때는 찬물 말고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로 모공을 열고 마사지해 주듯 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사광선이 머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탈모에 대해 글씨를 쓰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죽은 모낭은 살릴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다시 건강한 모낭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